네, 정치 팩토리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1부에서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보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그럼 좀 울산에서는 어떤 보도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지 생각들 다들 어떠신가요? 네, 저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국민의힘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두 곳이 있긴 하죠. 남구청장이랑 울주군 나선거구. 보면은 후보 개인에 대한 이제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들이 많아요. 그에 반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당 자체의 네거티브에 대해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후보자 개인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은 국민의힘은 조금 더 각성을 해야 되지 않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울산 보도? 그러니까 저는 역시 부산 상황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데 각 선거 캠프에서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선거 전술을 채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 인기가 바닥을 치니까 국민의당에서는 민주당 공격하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여러 가지 구설과 의혹들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공격하는 건데 실제로 지역 언론이 해야 할 일은 그걸 넘어서서 실제로 이제 검증과 심층 보도가 아닐까 싶은데 여전히 그것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일부에서 이야기했던 거 똑같아요. 사실 그 지역 선거는 지역 선거의 꽃은 지역 언론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인력하고 돈하고 뭐 이런 이제 결국은 머니가 부족하겠지만은 그래도 자신들의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에 모든 재정을 다 투입해가지고 검증해버리면 자기들의 존재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예요. 맞아요. 그게 결국 돈으로 돌아오는 거라고요. 지역 언론에서 이거를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 오늘 2부에서는 경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궐선거죠. 오늘 날 죽이는 20째 날 죽이고 있어. 네. 나 한 주밖에 안 빠졌어. 왜 이래 다들. 저에겐 아무런 힘이 없고 김 PD에게 모든 힘이 있습니다. 네, 의령군수 선거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2부에 들어가기 앞서서 부산교대가 부산대와 통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양해각서, 통상 MOU라고 하죠. 이걸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 통합의 의미는 좀 시도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한 교원 양성 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오늘 2부에서 이야기할 그 의령군수에 대한 내용도 좀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농촌 도시에 점점 도시도 통폐합 이야기가 나올 듯해서 이 기사를 가져왔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차후에 한 번 더 이야기 좀 다뤄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2부에서 방송의 이제 PD가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경남 의령군수는 아나키스트? 아나키스트? 네, 이 제목에 관한 뜻은 제가 방송을 하면서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푹 2부 시작하죠. 정치 푹. 네, 오늘 내용에 앞서 제가 연합뉴스 9월 25일 기사 제목을 좀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작년 9월 25일. 네, 2020년 9월 25일입니다. 불법 선거자금 조성 전직 의령군수 2명, 징역 10개월 1년, 그리고 소제목으로는 보석으로 풀려났던 두 군수, 실형 선고로 나란히 재구속. 이런 일이 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의령군수에 관해서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이도훈 변호사님께서 줄줄이 한번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의령군 재보궐입니다. 네. 와! 자,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그 이제 이선두 경남 전 의령군수죠. 네. 지난 그 이제 3월 27일 그러니까 작년 3월 27일이죠.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선고 확정으로 군수직 상실해서 이루어지게 된 선거입니다. 그 이 군수가 2017년 3월쯤에 의령읍의 한 횟집에서 횟집 열린 지역 모임에 참석해하고 지인을 통해 음식값을 지불하는 등 수차례 불법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네. 기소돼가지고 1심이 있으면서 모두 벌금 300만 원 나왔고요. 근데 벌금 300이면 꽤 크지 않나요? 엄청 큰 거죠. 엄청 크죠. 네. 도대체 얼마나 베푸셨길래 벌금 300만 원을 돌아왔는지. 그래요. 대법원에서 이게 확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군수직이 날아갔어요. 네. 또한 이날 군수직을 잃은 이 군수는 오형호 전 의령군수, 전 의령군수죠. 네. 와 함께 의령군 농수산 유통기업 토요의 공금 수천만 원을 빼돌려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난 17일 작년 3월 17일 구속됐죠. 나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이제 나중에 나올 텐데 연쇄작용이 일어나요. 네. 도의원 보궐선거가 또 있잖아요. 네. 그 의령 군수 선거 재선거 출마를 위해서 손호연 도의원이 사퇴하면서 이루어지게 됐어요. 네. 근데 이게 참 슬픈 스토리가 있어요. 아, 그 손 예비 후보는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하면서 출마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아. 도의원 보궐선거만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그러면 아무데도 못 가시네 이분은. 예. 공석이 된 도의원에는 전건용 그 더불어민주당 전 의령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제가 이제 도의원 선거까지는 전부 다 소개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네. 소개해드릴게요. 군 의원직을 사퇴한 손태형 국민의힘 네. 전 의령군 의회 의장이 후보로 나서서 대결을 펼치게 됐는데 네. 저 이 손태형 군의원이 사퇴하는 바람에 벌어진 또 군의원 선거가 또 있어요. 아. 그래서 여기 의령군 다선거구 전국 네. 지정 국류 유구면에는 차성길 국민의힘 전 생활체육 의령군 축구연합 회장과 네. 유병열 무소속입니다. 네. 지정면 이장단 협의회장 등 2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설날에 되면은 그거 했잖아요. 막 도미노 세워놓고 그렇죠. 설날 되면 도미노 굴리기. 네. 그게 그렇죠. 지금 현실에서 이렇게 벌어졌네요. 예, 이 모든 것이 네. 이선두 전 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낙마로 인해서 연쇄 도미노 제목걸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와. 재밌죠? 네. 근데 자. 이게 뭐 뭔가 회장 하나 맡으면 뭐 특히 축구 이런 쪽 회장 맡으면 네. 누가 계속 나가라고 출마하고 찌르나요? 그건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저한테 묻지 마요. 그게 이번에 울주군 보궐선거가 실제로 네. 양체육회 회장 출신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기초의원 출마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큰 대표 이력이 체육회장 출신이라는 그러니까요. 게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체육회라는 게 사람들을 이제 동호회들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적 네트워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사람 이제 어차피 선거라는 게 사람을 끌어모으는 거니까 네. 그래서 체육회가 회장 자리가 좀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나 오늘 너무 힘들어. 빨리 네, 군수 그럼 후보자로 바로 가자. 군수 후보자로 네. 바로 들어가시죠. 네, 그 기호순으로 갈게요. 더불어민주당. 네. 김춘규 66세 경상남도 의령구 출생 부산 공업고등학교 중앙대학 네. 법학 학사 부산대학교 행정학 석사 행석 제31기 경찰 간부 후보생 그 고성 금정 사사 해운대 경찰서장을 지내셨고요. 와. 남해 지방 및 동해 지방 해안 경찰청장을 지낸 경찰 공무원 출신입니다. 네. 갑자기 경찰 공무원에서 목소리 확 줄어들었어. 2018년 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고 고향인 의령군수에 출마했으나 3위로 낙선하셨고요. 네. 그래도 20% 받아갖고 선거 비용은 보전하셨어요. 다행입니다. 이번이 아. 두 번째 도전입니다. 아유. 더불어민주당에서 일찌감치 단수 후보로 결정했고 16일에는 이낙연 상임 선대본부장이 의령에 방문해서 기부모를 격려하고 지지를 호소하는데 중앙당에서도 관심을 쏟고 있는 걸로 보여요. 네. 그런데 당 지지도가 최근 약세를 보이고 있는 탓에 현실적으로 전액 보전이 15%를 넘는 것이 목표인 것 같다라고 지방신문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 성향의 후보가 많은 관계로 네.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게 아. 이제 후보자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 결국은 총 4명 나왔으니까 예. 그 중에 내가 15%는 되지 않겠나. 아. 아니 15%가 이거 당선이라고. 20%. 아, 당선. 어. 네. 자, 공약으로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 보험 복지 등 복지 3대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네. 나머지는 모르겠고라고 써놨는데 뭐 보험 복지 관련해 가지고 네. 뭐를 짓겠다. 보훈병원 같은 그런 거. 보훈병원도 아니야. 아, 그래요? 보훈회관인가. 아, 보훈회가. 네. 약간 의령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이제 이해도가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 후보들이 뭐 보훈 관련을 강조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돼서 노인 인구도 많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런 맞춤형 공약으로 네. 제일 손쉽게 생각하는 게 이제 예. 그런 거죠. 그래 제가 이제 이 공약 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게 있어서 하나 들고 왔는데 네. 의령형 논사수목
농산물 수산물이 아니지 농산물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 제도가 있더라고요. 어. 그 이거는 이제 농산물 생산에 들어간 비용과 유통 비용을 시장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네. 그 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네. 그 농수산물 출하기 수급 불균형인데 가격 하락으로 경영 기반이 취약한 그 중소농가들이 겪는 어려움을 위해서 그거는 뭐.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 네. 그러니까 뭐 농산물 최저 가격을 법제화하겠다는 걸 보입니다. 음. 그 의령이 그 약간 농업이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중요해 보여요. 맞아요. 그 정말 어르신들이 많아지는 동네. 저 아까 보니까 총 투표 인원수가 지난 기준으로 29,000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당선되신 분이 9,000표, 9,900표로 당선되셨고 아마 이제 당선되시려면 최소 뭐 한 보궐선거라고 치더라도 한 10,000표나 뭐 7,000~8,000표 얻어야 되는데 그만큼 고령유가 많으니까 뭐 좀 어르신들에 대한 공약이 많지 않나 네.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2번 국민의힘으로 가시죠. 국민의힘 네. 오태환 55세 경상남도 의령구 출생 네. 진주상업고등학교 경상대학 경영학 학사 석사 박사 와, 다 하셨어요. 박사님. 예, 경상대를 졸업하고 하수보 의원의 입법비서관 입법보좌관으로 재직했고요. 네. 2020년 경남지사 재보선에서 홍준표가 음. 당선된 이후로 경남도청 별정직 고문으로 재직하셨습니다. 2012년. 네, 경남도에서 정책단장 전무조정실장 도지사 전무특별보좌관 등을 지내다가 네. 홍 지사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하게 되면서 홍준표 대선 캠프에 참여해서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총괄선대본부장을 지냈습니다. 와. 대선에서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낙선하자 자유한국당 대표를 도전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홍 대표가 당선되면서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에 임명됩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 얼마 남지 않은 홍준표계라고 보입니다. 탈당하셨을 때 같이 안 따라 나가셨네요, 그래도. 아, 그렇죠. 네. 나도 살아야지. 제7회 그 전국 도시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진주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하였으나 조규일 전 경상남도 서부부지사한테 밀려서 출마하지도 못했고 이번이 첫 선출직 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도 많이 도전하셨네요, 생각보다. 정치를 하시려고. 그렇죠. 네. 그 국민의힘은 좀 이제 국민의힘으로 돌아갈게요. 네. 당초 민주당이 서울 부산시장 무공천을 압박하고자 여기를 의령을 무공천할 방침이었어요. 민주당에서. 네, 그래 이것 때문에 또 튀어나온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네. 민주당이 그 후보를 내자 공천하기로 또 방침을 바꿨죠. 네. 그래서 그 오태환 후보가 공천된 후에 경선에서 탈락한 강인기, 손호연, 서진식 후보가 경선 과정이 불공정하다. 라면서 그 창원지방법원에 경선 결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네. 지난 17일 오후에 모두 기각됐고요. 이 세 분은 그냥 이번 선거에는 나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그 오태환 후보의 슬로건이 의령의 미래, 50년 중장기 정책 과제인데 그냥 못 찾아보시고요. 저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네. 이제 저희 기호 2번까지 왔고요. 무소속이 두 분이 계시죠. 6번, 7번 기호로 있던데 6번 오용 씨는 조금만 기다리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무소속 6번 7번 네. 7번 네, 공직선거법 걸리라 7번 김창환 네. 47세고 경상남도 의령군 출생 고려대학교 법학과조로 42회 사법고시 합격. 이분 야 부산 창원 수원지검 검사를 거쳐서 현재 법무법인 창의 대표 변호사 의령군 고문 변호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국민의힘에서 가처분 등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네. 일찌감치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예비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나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거 기사를 제가 찾아봤는데 원래 무공천 한다며. 그런데 또 공천하겠다고 하니까 자기 자신이 이제 너무 열받아서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 출마의 별이 네 편 내 편 가르지 않고 국민 모두를 포용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화합과 상생의 군수가 되겠다. 네 하나마나 하는 소리 같은데. 네. 누구나 하는 소리. 네. 청강 각재우 장군의 의병 정신
백산 아리제 선생의 독립 정신, 한매 안호산 박사의 홍익 정신, 홍익 정신 중요합니다. 홍익 정신 나왔네. 홍익 정신을 되살려 양심과 정의가 살아있는 새로운 의령을 만들겠다인데 이게 의령군 특색을 만든 건지 특색을 그렇죠. 노린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좋은 것만 다 갖다 썼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네. 유튜버예요. 검사식 끝나고 변호사 하시면서 유튜버. 예, 그 변호사하고 전혀 관계없는 유튜버라고 본인이 그 기사에도 났어요. 국학 TV라고 있는데 네. 이게 나라 국자의 한문 학자 국학 TV 채널을 개설해서 활동 중이시고요. 네. 그 동영상 중 하나의 제목을 보면은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위기의 지구를 구할 대한민국의 위대학 철학 홍익 정신. 왠지 저는 한빠. 그러니까 환 느낌이 너무 심하게 나는데요. 독특한 분이시네. 저는 한빠 생각이 나는데 저는 그 한빠를 아시겠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또 특이한 게 또 있었는데 제가 이거 기사로 찾아본 거예요. 네. 이거 최근 기사예요. 2021년 3월에 난 기사인데 법무법인에 명사실을 두었다. 뇌파 진동 명상을 전파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구체적인 공약은 잘 모르겠고 공보 찾아보세요. 말씀드린 거 외에는 그 특이한 공약은 제가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네. 이분 그 나이랑 이렇게 봤을 때 생각보다 엄청 젊어 보이신다. 나이 47세인가 그렇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제가 지금 방금 국학 TV를 들어와봤어요. 네. 네. 근데 생각보다 뭐 60대 가까이 돼 보이시면서 아니 그러지 마. 외모 비하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이시고 저 가장 이제 메인으로 올린 게 국학에 유교, 불교, 도교가 모두 있다. 이런 걸 구독자는 그래도 800명 정도 됩니다. 우리보다 많아. 네, 우리보다 한 거의 40배. 네, 저희가 또 더 많이 노력해야겠네요. 네, 다음으로 이제 중간에 빠진 우리 오용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전에 이제 의령군의회 의장을 역임하셨었습니다. 의령군 의장을 지내셨고 즉 군의원이었죠. 네. 군의원을 지내셨고 그 다음에 아마 이번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이제 최종까지 공천 경쟁을 하신 것 같아요. 공천 경쟁에서 이제 탈락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무소속으로 나오셨고. 네. 공천 못 경쟁에 나왔대요. 탈락하면 못 무소속으로 나와요. 출마 못합니다. 그러면은 아니에요. 그럼 오용 이 씨는 부분은 네. 정정을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정정하세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재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재미나게 봤는데 이렇게 재산을 공개할 때 8천만 원이라는 게 딱 나가 떨어지는지 8천만 원? 네, 딱 8억 8천만 아니에요? 원이에요. 네, 8억 아니고 딱 8천? 8천만 원. 천만, 10만, 10만, 100만, 천만. 네, 딱 8천만 원이네요. 재산 현황 신고가 딱 8천만 원이고요. 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군 의장 출신으로서 행정에 대해서 그리고 입법기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많이 강조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의령이 이제 노령 인구가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상하수도 요금 지원 65세 이상은 상하수도 이제 요금 지원을 하고 그 미용이나 목욕 티켓을 이제 65세 이상 노인 인구들한테 배포한다고 하네요. 그거 말고도 외식 바우처를 도입해서 월 2만 원의 지역 화폐를 이제 지원한다라고 또 나와 있고 그리고 어디서도 빠지지 않는 이제 도로 건설, 뭐 힐링 보도 구름다리를 조성하겠다. 그리고 의령에 유명한 게 있죠. 바로 만개떡. 만개떡 경연대회를 열겠다라고. 경연대회를 네, 열겠다. 경연대회를 유치해서 열겠다라고 하시네요. 뭐 그 다음에도 산림 레포츠 활동 공간 조성이나 생활체육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 뭐 궁도, 테니스, 풋살, 축구 경기장을 증설하겠다고 하십니다. 네. SOC는 다 끌어다 담으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 지금 오용 의령 군수 후보께서 네. 제가 한 이틀 전에 23일이니까 이틀은 아니고 거의 일주일 전이구나. 일주일 전에 김창완 후보한테 단일화를 제안했어요. 무소속 네. 단일. 무소 단일화 하자 제안했는데 아직 그 김창완 후보 쪽에서 답변이 없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민주당 총형 여당 성향은 한 분, 다 나머지 세 분은 국민의힘 성향의 세 분이 나오셨다. 네. 로 이제 좀 조합이 되는데 이게 근데 이 역대 선거를 보면 의령군수가 다 비리로 낙마하셨더라고요. 일단은 확실하게 밝혀진 거는 지금 앞에 두 개, 앞에 두 분. 이게 일부랑 약간 연관될 수도 있는데 지역 언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증을 못한 게 문제가 될까요? 이 후보자들이 나온 게 이런 비리들이 나온 것들이.
일단 의령군의 지역 언론이라기보다는 제가 찾은 것이 거의 대부분이 의령군 지역 언론보다는 뭐 부산일보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의령군의 지역 언론이 있는지 우리 김 PD가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뭐 경남 도민일보 정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사실 이제 지역 신문이 지역으로 갈수록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론의 기능이나 역할이 상당히 많이 부족할 것 같고 네. 오히려 이런 군 지역일수록 이제 동네 조직표 네. 아름아름 그 표심들이 거의 확정적이라서 그렇죠. 좀 어려울 텐데 이 오태환 후보가 자신한 게 나름 이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네요. 범야권의 후보들이 다 지금 뭐 국민의힘이랑 그렇죠. 무소속으로 난립하고 있어서 네.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일단 워낙 지금 이번 재선거 자체가 네. 지금 정부 심판 바람이 크게 불고 있어서 네. 이게 이제 어떻게 작동할지 이걸 넘어설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좀 관건일 것 같네요. 네, 저도 후보자 양력만 봤을 때 경찰 출신과 검사 출신의 격돌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또 양력을 자세하게 들어보니까 전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게 한 분 이제 출신만 그렇고 이제 다들 공약은 뭐 대동소이하니까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론 심판론에 이 좀 강하게 작용이 될 텐데 그 여론 심판은 어느 후보로 갈까? 이게 참 궁금한 측면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저희 태인 씨가 이제 오용 후보자에 대해서 나이나 뭐 이런 이제 뭐 경력을 제대로 설명을 못한 것 같아갖고 네. 나이는 65세이고 마산대학교 전통약재개발과 졸업하셨고요. 의령군 의회 의장, 의령군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을 하셨습니다. 네, 아. 여전히 역시 체육회. 체육회 불패시다. 진짜 확실히 좀 표를 많이 끌어올 수 있나 봐요. 제가 체육회장을 안 해서 계속 통과에 낙선하고 있나 이런 생각 갑자기 드는데 지금이라도 당장. 아닙니다. 저는 저만의 길을 가볼랍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후보자 직업에다가 정치인을 써놓는 이유는 뭔가요? 이유라기보다는 네. 딱히 다른 직업이 없고 정말 직업 정치인이기 때문에 직업 정치인이라고 쓰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걸어오신 길이나 당내 평가나 뭐 이런 것들이 그분의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평가 기준점 이런 게 될 수 위원장님은 있겠죠. 보통 뭘 쓰시나요? 과거에 저는 정당인이라고 썼었죠. 왜냐하면 실제로 정당인. 당직을 맡고 당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뭐 누가 공인해서 증명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현직 당직이 없는데 네. 그냥 본인의 직업을 정치인이라고 쓰지는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확인이 필요한 것 같네요. 왜냐하면 제가 되게 궁금했던 게 부산은 저기 민생당 배준현 후보 빼고는 전부 다 정당인이라 썼고 울산도 마찬가지로 거의 전부 다 정당인이라 썼어요 직업을. 그런데 특이하게 정치인으로 정치인. 정당인이 아니죠. 정당인도 아니고 정치인. 정치인으로 써갖고 무소속이라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제가 하긴 아니에요. 했거든요. 착각하신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보통 네. 정당인이라고 많이 표현하시는데 아마 그분은 현직 당직은 없기 때문에 또 정당인이라고 표기하기는 어려워서 그냥 본인은 직업 정치인이다 이렇게 쓰신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이게 저희가 좀 김 PD가 처음에 정리해준 이 의령 군수 전 군수들이 도대체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준 걸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선두 전임 군수는 2018년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경남 의령군수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근데 2019년 3월 27일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 선고받으며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근데 오영호 전 전임 군수는 더 심각하다고 해요. 조직폭력배를 시켜서 기자를 협박했다고 합니다. 우와. 이게 김 PD 조심해요. 조직폭력배 그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 3단독 황인섭 부장판사는 협박 교사,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군수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군시법 위반이면은 대포 통장 쓴 건가? 근데 이런 분이 군수가 됐다는 게 저는 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이 정말 뭐 지역 언론이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든 좀 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그 각 지역마다 지지 정당이 확실하게 있고 네.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 보니까 누가 나가도 된다라는 동네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정치인으로서 소양이나 공인으로서의 윤리의식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증하는 게 아니라 네. 아까 우리 계속 얘기했던 그 동네에 가장 많이 지인들을 갖고 있는 유력 인사, 그래서 네. 무슨 체육회 회장 출신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공천을 주고 실제로 당선을 시키고, 근데 재임 기간에 정말 좋은 의정 활동으로 국민들한테 다시 재심 받고 그렇죠. 정치인으로 그게 좋은데. 발전하면 참 좋겠지만 네. 지금 이제 의령군 상황을 보면 네. 이제 그런 게 다 드러나는 거 거의 무슨 영화 같지 않아요?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인데요. 네. 의령군의 인구가 26,000명이네요. 아, 26,000명. 15%는 네. 15%면 거의 한 4,000명 정도, 3,000명 네네. 좀 넘게. 그러면은 이제 한 50%까지 투표를 할까? 재보궐 특성상 한 30% 40% 어. 정도 된다고 보면 어. 거의 한 2-3천 명에게 어. 선택을 받으실 분이 지역 조직력이 제일 탄탄한 분이 이런 분들은 계속 이제 당선이 아. 되는 거고, 그래서 여권의 힘 또는 홍준표맨 이 사람들의 이제 파워가 어떻게 드러날지가 이제 정말 보면 될 것 같아요. 깃발만 꽂으면 된다는 그런 게 좀 너무 안타까운 정치 현실인 것 같고,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그 금정구, 부산 금정구 쪽에서 한 후보자분이 선거 운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대요. 그 이후로 그 후보자분이 선거 활동을 한 번도 못 하셨는데 그분이 당선되셨어요. 그런 게 아마 이 의령군수도 비슷한 게 깃발만 꽂으면 된다. 내가 어느 당으로만 출마하면 된다라는 좀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네, 26,000명 중에 30%를 투표하면 적어도 7,800명 정도에서 거기서 또 15%, 15% 20.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줄투표라고 하잖아요. 네. 쭉 가서 예, 정당 쭉 찍고 나오시는데 지역으로 갈수록 이제 고령 인구도 많고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선관위 주관의 방송 토론이나 언론의 그렇죠. 힘이 좀 크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네. 하십시오. 사실 제가 이제 저희가 항상 배우는 게 뭐 독재가 좋다, 또 왕정이 좋다라는 사람한테 모든 거는 최악을 가정을 해봐야 된다. 물론 독재나 왕정에서 최선의 왕이 세종대왕 같은 왕이 나올 수도 있지. 그렇죠. 그런데 연산군 같은 사람이 나오면 누가 막냐 이거를. 민주주의의 가장 장점은 최악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최악을 막기 위해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뽑을 놈이 없어서 투표 안 한다. 그거는 본인의 권리를 행사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맞습니다. 최악을 막을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발 자신의 표를 최악을 막기 위해서 사용을 해주세요. 각자의 최악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최악을 막기 위해서 최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어차피 저는 조금 최선은 생각이 안 달라요. 나와요. 왜? 최근에 이제 팀 서울의 신지혜 후보를 지지하는 그 장발장은행의 홍세아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어제가 좋은 이렇게 수구 세력, 그리고 오늘이 너무 좋은 보수 세력 말고 실제로 이 수구 세력과 보수 세력이 내일까지도 자기들이 독점하려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과감하게 내일에 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본인은 이제 팀 세월의 신지혜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뭐 이동호 변호사처럼 최악을 막기 위한 최악을 선택하는 것도 선거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이야말로 기성 정치 세력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좀 판가리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내일을 제대로 열고 희망을 위해 제대로 투자하는 투표도 가능하다라는 생각해봅니다. 태윤 씨 정리하시죠. 네. 4월 2일, 3일 사전 투표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특히 이제 부산 여러분들이나 이제 경남 그리고 울산 여러분들, 특히 부산은 지금 천칭 자리가 많이 한쪽으로 휘어 있어요. 부산 분들 여러분들이 투표를 통해서 그 부분을 좀 균형 있게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